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평생 운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근감소증이 되었으며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동맹군도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운동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에서 우리가 제일 명심해야 하는 원칙은 과유불급입니다. 주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과해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 지나쳐 독이 될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를 살펴보고 운동이 내 몸의 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일단은 부상이나 골절 같은 것을 겪게 되고 또한 피로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면서 신체에 급노화가 올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 운동 자체가 우리 몸에 번아웃을 일으켜서 부신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그래서 부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 호르몬의 기능의 교란으로 인해서 생리불순이 온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생리가 끊어지는 경우까지도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강박이 식이장애나 약물에 대한 집착까지 가는 경향까지 보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염증이 오래되었을 때 나타나는 각종 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운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운동의 결과는 우리 건강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 이익은 초반에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가게 되면 오히려 운동 이익은 얻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건강에 대한 해는 초반에는 거의 없습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충분히 잘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정도 넘치게 되면 회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친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과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치거나 이전에 곧잘 하던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것은 운동 자체가 내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운동이 자기 몸에 부담을 주고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서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이 과도하게 강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신체 반응 중에 하나이겠죠. 운동 후에 근육통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에 아린 느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간이 지나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아린 느낌이 있다는 것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진다. 3, 4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운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생기죠.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이전에는 운동을 하고 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었는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피로감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리고 운동 후에 갑자기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지나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도 힘들어집니다.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잠들었다가 갑자기 깨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되게 심하게 하고 나면 밥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살을 빼려고 특별하게 운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는 거죠. 자신의 운동 목표가 다이어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진다면 운동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아까 부신 피로도 오고 면역계 쪽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잦은 감염이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비염이 호전되지 않는 것도 지나친 운동, 자기 몸에 과한 운동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운동 능력이 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어제 못 들었던 중량을 갑자기 드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무리하게 자신의 운동 능력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서히 운동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얻어야 될 당연한 이득이고 운동의 효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중량을 드는 능력, 달리기 능력이 빨라진다면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운동의 강도를 지나치게 올리면서 결국에는 몸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운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에 몸에 부담을 주게 되는 중장기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단기간에 운동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동 능력들을 서서히 보수적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어떤 분들은 근육량을 체크해 보면 오히려 근육량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만 너무 집착하고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체중을 빠르게 감량해야 된다는 다이어트 강박증에 빠진 분들이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운동과 체중의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고 운동의 강도를 균형 잡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 무리가 되고 운동이 아니라 과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지나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겠다. 결혼이나 면접 등 중대한 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빨리 시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성급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100세 시대에서 운동 자체는 운동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운동과 운동 사이에 최소 6시간은 반드시 휴식을 가져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운동과 운동 사이의 휴식 시간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운동할 때 휴식 시간을 가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분 섭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먹는 동안 조금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운동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수분 섭취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탈수가 심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칼로리를 지나치게 줄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몸에 무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보충을 해주게 되면 근육이 오히려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근육 후에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게
강박적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에 대한 강박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자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가 운동을 인생의 목표로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서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강박증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장애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운동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다치거나 아파도 운동을 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요즘 부쩍 너 너무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아. 운동 중독이야 라고 언급한다. 운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생업이나 수업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강박적인 운동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건강한 운동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사우나 등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날 운동의 피로는 바로 그날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날 풀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운동은 쉬어야죠. 피로하다면 다음날 운동은 쉬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즐겁게 하셔야 합니다. 목적, 어떤 수단적으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서 운동은 필수를 넘어 생존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평생 즐겁게 꾸준하게 운동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